자갈찾음에 꽃 피는 봄이 오면 내 곁으로 온다고 말했지. 어제 해양수산부가 동구 부산청사에 개청식을 하고 부산시대에 막을 올렸습니다. 인자 출발은 했고 부산을 거점으로 하는 해양 수도권을 만들 일만 남은 것 같은데요. 그러기 위해선 어떤 정책들이 필요할까요? 부산 시민사회가 해양 수도 부산으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정책 과제들을 연구회가 제시했습니다. 그 내용들 자세히 들어볼게요. 예, 해양수도 부산발전협의회 박재율 대표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제 해수부 이전 개청식이 열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와서 여러 가지 이야기도 했는데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완료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감회가 정말 남다릅니다. 우리 김영삼 전 대통령 정부 시절에 해수부가 이제 처음 만들어졌고요. 네네. 그 이후에 이제 해수부가 또 한때 이 이명박 정부 들어오면서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해수부 부활 운동도 이제 같이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남다른 또 관계무량하다 할까요? 그런 점이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해수부는 현장인 부산에 와야 된다는 주장을 시민사회가 계속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더군다나 올해가 2000년에 부산에서 해양수도 부산을 선포한 25주년입니다. 네네. 그게 12월 18일이거든요. 딱 그 시점에 해수부가 드디어 부산에서 업무를 시작하는, 안착하는 이런 것은 정말 큰 기쁨이고 또 축하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부산을 거점으로 해서 동남권 또 나아가서는 남북권의 그 해양수도권을 구축해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해양 강국으로 갈 수 있는 첫 단추가 깨어졌다고 할까요? 또한 그 지지부진한 우리 국가 균형 발전을 이제 앞으로 이끌어 가는데 상당히 전환점의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문제는 이제 다른 단추를 다 깨어야 제대로 의복을 갖춘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과제나 책무도 가볍지 않다. 또 이런 것도 같이 생각하게 됩니다. 예, 앞으로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 대표님께서는 부산을 거점으로 동남권, 남북권을 아우르는 해양 수도권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재명 대통령 공약에 흔들림 없는 이행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말씀해 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뭐 다 아시다시피 해수부 이전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지금 과제들 북거 항로 구축이라든지 또 관련 공공기관 이전이라든지 동남권 지금 투자 공사라든지 회사 부분 설치라든지 또 HM을 비롯한 해운 기업 이전이라든지 이런 해양 수도가 제대로 되려면 해양 행정, 해사 사법, 또 해양 금융, 해양 산업 이런 것들이 다 집중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해수부만 왔다고 해서 그걸 해양 수도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이 모든 것이 국정 과제이고 대통령의 공약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지금 갑작스러운 그 장관의 공백 이런 거 우발적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세트로 돼 있는 이것이 제대로 일정대로 추진이 될까 하는 데는 우려가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수부가 부산에서 드디어 업무를 시작하고 정착하는 것을 축하함과 동시에 또 이런 우려가 동시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특정 장관의 자기 기획을 하고 공약을 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공약이기 때문에 국정과제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공약은 특정 부서만의 문제는 아니죠. 특정 부서가 실무적으로 집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범정부적 차원에서 지금이야말로 추진해야 되고 어제 우리 대통령께서 개청식이나 또 업무보고에서 일부 언급은 있었습니다만 공공기관 이전이라든지 차질 없이 하겠다고 문제는 구체적인 실행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환기하는 차원에서 제가 계속 주장하고 있고 우리 시민사회에서도 계속 제기하고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돌이켜보면 두 가지를 좀 강조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 해수부 자체가 부산 시민들의 목소리가 없었다면 처음 탄생도 못했고 다시 만들어지지도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결국 해수부에서 추진하는 모습들을 보면 기존에는 좀 부산의 시민들의 그 목소리가 좀 멀어지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현장성이 좀 떨어졌죠. 예.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해수부가 이렇게 빨리 이전한다면 다른 부처, 다른 공공기관도 그렇게 이전하지 말란 법이 없거든요. 이게 단순히 부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비수도권에 위치한 모든 지자체들이 다 조금 롤모델로 삼을 수 있을 만큼 그렇죠? 그렇죠. 예, 앞으로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예, 많은 것들이 좀 바뀔 것도 같고 보여졌기 때문에 예, 해양수도 부산발전협의회가 해양수도 부산 그리고 부산 해양수도권 건설하기 위해서 11대 정책 과제를 제시를 했습니다. 네네네. 뭐 전체적으로 한번 풀어주시죠.
네, 뭐 저희들 기자회견을 통해서 공식 발표도 했고요. 예. 또 지난번 대선 시기에도 이제 저희들이 공약 과제를 발표한 것을 좀 보완을 했는데요. 우선 그 해양수산부가 물리적으로 공간을 이전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북극항로 추진본부라는 게 새로운 조직이 만들어지곤 했습니다만 해양수산부가 명실상부한 정책 컨트롤타워가 되기 위해서는 그 기능과 또 예산이라든지 조직이 확대돼야 됩니다. 네네. 이제 추진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HMM 이전은 계속 논의되고 있는데 HMM을 비롯한 해운 대기업도 이전해야 되고 또 이제 그 해양금융 동남권 산업투자공사도 빨리 조속히 제대로 내용을 갖춰서 설치가 돼야 될 것이고요. 네 번째로는 회사전문법원 지금 국회 법안이 계류되어 있는데 지금 또 좀 주춤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빨리 이것도 진행이 돼야 될 것이고 또 이제 뭐 북극 항로 구축 이거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산 항만공사가 좀 더 이 자율성이 좀 확대돼야 된다. 그 해외 우리가 모델로 이야기하는 나라들의 그 항만공사보다는 지금 조금 권한이 적거든요. 예. 정부의 그 감독을 많이 받고요. 그다음에 이제 북한 재개발이 계속 지지부진한데 이 부분도 이 정부에서는 확실하게 좀 진행이 돼야 되겠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차제에 북한 재개발 안에 부지에 포함되는 55 보급장, 네네. 또 과거 시민공원과 같이 이렇게 해서 이전하고 앞으로 좀 시민들의 친수 공간화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공동어 시장 현대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도 국제적인 좀 수산물 유통 플랫폼으로 앞으로 이제 발전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다음에는 10번째로는 이게 이제 해양 수도 위상이 제대로 되려면 해양자치권도 부산시도 거기에 걸맞은 권한을 가져야 됩니다. 네네. 그래서 해양자치권 같은 게 확보돼야 되고, 마지막으로 지금 범정부적인 총괄 컨트롤 타월로 이것도 저희들이 오래전부터 주장했습니다만 대통령 소속의 국가해양위원회 같은 또 하나의 총괄 또 컨트롤 타워가 해수부와 더불어서 빨리 설치될 필요가 있다라는 이런 11가지를 제시했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해양수도 부산 만들기 위한 11대 정책 과제, 그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과제 뭐라고 보십니까? 몇 가지 이야기한다면 해양수산부가 이제 형태 놓았는데 내용을 빨리 채우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권한이라든지 뭐 예산이라든지 조직 확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순조롭게 내년부터는 추진이 돼야 될 것이고요. HMM 이전이라든지 지금 동남권 투자공사라든지 해사법원 이런 문제는 전임 전재수 장관이 1월 중순경에는 발표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것은 전재수 장관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때까지 하겠다라는 범정부적인 어찌 보면 대통령의 생각을 그대로 반영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빨리 진행돼야 된다. 일정을 타이밍을 놓치면 또 지지부진해질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계속 저희들 촉구해야 되고 또 정부에서도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지금 빨리 추진하고 제시해야 된다.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어제 업무보고에서는 이제 대행, 그러니까 차관이 바로 이제 직보를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지금 그러니까 대행 체제니까요. 네.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결코 모자람이 없었기 때문에 대행 체제라도 해야 될 건 하는 거 해야 되는 거죠. 물론이죠. 네. 그러니까요. 그만큼 힘을 실어준 거고 그 생방송에서. 네. 그 대표님 그 해양수산 공공기관 추가 이전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는 뭐 구체적으로 발표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한 6개 기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해양환경공단 또 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같은 것인데요. 그 이제 수도권, 그다음에 세종시의 일부가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미 뭐 조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만 전재수 전 장관이 다른 과제들과 더불어서 이를 중순기에는 발표한다고 그랬으니까 또 어제 대통령이 그 공공기관 이전도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했죠. 그럼 정부 차원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 특정 부서가 그냥 뭐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범정부적으로 해야 되고, 아까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해양수산 공공기관 이전은 마중물 역할을 해서 향후 지금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전국적으로 비수도권 지역에 이전하는 그런 또 전환점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이건 부산만의 과제가 아니고 우리가 전국적인 과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고요. 이 부분은 우리가 계속 점검을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부산이 해양금융 중추 기능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해양금융 역할이 같이 와야 이게 해운 대기업이 오고 기업들도 오고 하면 현장에서 바로 금융 지원이 되고 연결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지금 동남권 산업투자공사는 이미 배는 띄워져 있는데 지금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법도 지금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 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과거에 한국산업은행의 정책금융공사가 한번 실패한 사례가 있거든요. 그 실패한 사례의 핵심은 뭐냐면
이게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밥집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음식점을 열었는데 손님이 없는 거예요. 밥 먹을. 그러니까 이게 산업투자공사가 자본금도 가지고 했는데 그걸 쓸 기업이 제대로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금융은 바로 HMM이라든지 산업이 같이 집적이 돼야 이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최근에 SK 라인과 HA 라인이 이런 이 해운업체, 기업들이, 대기업들이 지금 이전을 발표하고 작업이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동남권 산업투자공사가 단순히 그 한국산업은행 자회사가 되면 안 되고 독립 투자공사로 독립체로 운영이 돼야 되고요. 예. 그리고 지금 현재 법인 자본금을 3조로 했는데 저희들이 이거 좀 대폭 한 10조로 내려라. 라고 이제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우선 뭐 3조라도 출발을 해서 향후에 또 이제 그런 계속 증가시키면 되거든요. 산업은행이 최근에 그 자본금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건 빨리 좀 설치를 해서 지금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공사 설치는. 그렇죠. 그래서 이거 법안도 빨리 통과되게 하고 이런 부분이 당과 정의 또 이거는 뭐 여야 쟁점이 있는 법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빨리 좀 법안부터 통과시키는 작업이 진행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게 저는 늘 금융 뭐 얘기를 하는데 그 전에 생태계가 필요하잖아요. 지금 BIFC 그렇죠. 뭐 문현금융단지 민간 기업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기업들이 먼저 와서 생태계를 조성하면 금융은 당연히 그렇죠. 따라오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그렇게 자연적인 생태계 조성이 좀 됐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봅니다. 네. 이거 뭐 먼저 그렇습니다.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민간 기업이 그렇습니다. 없다 이런 뉴스는 좀 더 이상 안 했으면 하는 바람도 네, 있고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동남권투자공사는 이제 일종의 공공기관이잖아요. 그렇죠. 더불어서 최근에 이제 BNK가 상당히 그 노력을 하고 선도적으로 하고 있고 더 지속적으로 했는데 민간 지역 은행의 역할도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해양수도 부산발전협의회 박재율 대표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예, 저희는 2부에서 뵙겠습니다.